20년간 해보지 못한 주 5일 운동을 2달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2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운동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 한 해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에 꼭 다짐하는 목표로 운동 습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의 심화 버전으로 운동 습관은 붙였지만 습관이 느슨해지려는 그 틈을 다시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참고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20년간 해보지 못한 주 5일 운동을 2달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대 시절 검도를 배운다고 그리고 임용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매일 운동했던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2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표하기이고 2번째 방법은 새롭게 알게 된 대기 모드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 아시는 방법일 텐데요. 공표하기. 자신의 꿈을 이루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죠. 자신의 목표를 타인에게 알려라. 그러면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고요. 사실 저는 이 말에 좀 회의감이 들었는데요.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했으면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타인에게까지 저의 목표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거부감은 공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겪을 그 부정적 감정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바뀌어 보기로 했습니다. 10월 16일 커피 끊기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단톡방에 공표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끊는 동안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저는 매일 하루 운동량을 채우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하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먼저 읽고 말았습니다. 말은 내뱉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공표도 다 같은 공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40 넘게 살아보니 1인자로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만 2인자로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은 제 성향과 잘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커피 끊기 챌린지도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죠. 커피를 끊으며 몸으로 겪을 고통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끊었으니 그럼 뭘 할까 생각하다 가장 시급하지만 계속 미루고 있던 운동이 떠올랐던 거죠. 그 후로 챌린지 1일차부터 지금까지 하루 스쿼트 100개, 복근 운동 90개, 팔굽혀펴기 30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2인자적인 저의 성향상 깔린 멍석에서의 공표는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목적은 다르지만 함께하는 동반자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아주 잘한 선택이었죠. 이 부분은 운동 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데 도움되는 조건으로 동반자의 지지가 나오거든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피로도와 지루함을 줄일 수도 있고 운동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혼자 시작했더라면 또 조용한 이벤트로 끝이 났겠죠. 이렇게 저의 성향을 활용한 공표하기를 통해 운동 습관을 붙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해줘야 하는데 날이 추워지거나 다른 일로 오전에 운동을 못하게 되면 헬스장을 안 가게 되고 또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12월 초에 몇 번의 축제의 시간을 즐겼더니 헬스장으로 가는 횟수가 더 줄어들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본 영상에서 저에게 딱 필요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2번째 방법은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존 아사라프가 말한 내용을 제 상황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존 아사라프는 하나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첫 번째 규칙으로 100일이 아니라면 시작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커피 끊기 예가 나오더군요. 커피를 100일간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음날 일어나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보라고 합니다. 자극이 왔을 때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었죠. 저의 경우는 오늘만 집에서 운동하고 내일부터 헬스장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해야 할 행동들을 미리 계획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더 넣기 전에 비키니를 입고 사진으로 남겨두기. 2번째는 식단에 이어 운동도 꾸준하게 하려는 이유를 적은 글 보기. 이 2가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헬스장으로 뛰어가겠더라고요. 말로만 내뱉는 것으로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모두 시각화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의 경우는 먹고 난 뒤 컨디션의 변화가 바로 느껴지고 운동에 비해 힘든 것이 아니어서인지 식담이 생기더라도 약간의 내면 소통만 있으면 조절하기가 쉬웠는데 이 운동 습관은 잘 안 되더라고요. 존 아사라파에 의하면 모든 습관은 세 가지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행동이 일어나고 그 행동에 따른 신경학적, 생물학적 보상이 따른다고요. 제가 헬스장에서 100일간 운동을 해낸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보상이 결국 또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 뇌의 신경 패턴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연하게 자리 잡힌 제 운동 습관,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된 방법을 통해 좀 더 진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00일간의 멈추지 않을 운동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디 르네상스였습니다.